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에 대비한 광주시의 대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측정망 위치도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광주 전남에서는 7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행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조건으로 장래 확장성과 학교 발전 방향 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겁니다. 서울에선 비상이 걸렸는데요.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광주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의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먼저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서 차량 이부제를 적용하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 서울과는 달리 광주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은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오부제로? 그거는 미세먼지 상관없이 하는 거죠? 예? 미세먼지 상관없이 직원들 하는 예,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후 5시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7 마이크로그램으로 광주와 거의 같았고 최고값은 오히려 광주가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광주가 더 높았고 낮 한때 주의보 발령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대책에서 갈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을 따로 만든 반면에 광주시는 아직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와 비용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광주시는 다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와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야외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내 미세먼지 측정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측정소 한 곳을 빼곤 실생활권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실제 체감 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보다 약하게 측정되고 있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건 중금속은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된다니까. 저희야 어렸을 때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세먼지를 마시고 사니까. 이 때문에 언제든 휴대폰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농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소 위치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 측정소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보다 높은 데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에 설치된 측정소를 살펴봤더니 7곳 가운데 농송동을 제외한 6곳이 설치 공고 지침보다 높은 10m 이상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더부살이를 하기 때문인데 광주 동구측정소는 높이가 18m가 넘는 보건소 4층 건물 옥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감 농도를 반영하려면 측정소를 낮은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전 비용과 민원 가능성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동식 차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광주는 올해도 차량 구입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동 차량, 측정 차량을 구입하려고 시 기후변화대응과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클린에어 시티로 선정된 광주시. 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어 맑은 공기 모범 도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처럼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죠. 우선 미세먼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문가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기,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독감,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죠. 그런 거라든지 급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흔히 말해서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폐 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죠. 미세먼지는 또 피부 질환이나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조사에서도
초미세먼지가 5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조기 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KF 문자와 함께 그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좋은 겁니다. 80이면 80%, 94와 99는 미세먼지를 각각 94%와 99% 이상 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어서 미세먼지 수준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환기를 했다면 분무기를 이용해 공기 중에 물을 뿌려준 뒤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없는 만큼 허위 가대 상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7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광주 전남에선 284명의 환자가 발생해 7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284명 가운데 이미 7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피해 신고를 한 159명 가운데 38명이 숨졌고 전남도 피해자 125명 가운데 41명이 숨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피해 접수가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놓고 광주시 출마 후보군끼리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여서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선거 과정에서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에게 인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정책 경쟁을 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논란과 주장을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당원 3명이 이용섭 부위원장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개로 30만 명에 달하는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들의 정보를 다루는 각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명하고 정대하게 또 우리 권리당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혹들이 다 안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나 조사 초기 단계라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부위원장이 관계됐는지라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이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주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경선 후보군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 측은 다른 후보도 송신년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당원 정보는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이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소모전을 피하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병훈 위원장은 당내 경선에서 입지자들의 네거티브 경쟁은 국민들의 선거 피로도를 높이고 당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중앙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명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부지가 어디가 될지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죠. 한전이 관련 용역을 발주했는데 오는 8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전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밝힌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 제안 요청서입니다. 학교 부지와 규모에 대한 조건으로 지역의 자연 인문 교육 등 입지 환경을 분석한 장래 확장성과 학교 발전 방향을 꼽았습니다. 한전과 한전공대,
그리고 글로벌 랜드마크 연구소가 연계해서 에너지 융복합 분야 등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또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발 방식과 여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제안해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서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입찰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3월 곧바로 용역에 착수하게 되는데 용역 기간은 6개월로 8월 말쯤이면 후보지와 적정 규모 등 용역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에너지에 특화된 독립형 공과대학으로 한전공대의 지향점을 밝혔는데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돼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20평 규모 목조주택은 거의 불에 탔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79살 최 모 씨는 대피했지만 83살 언니는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지역발전위원회 호남위원회가 민영배 광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주철현 여수시장 등 기초단체장과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호남위원회는 시민위원을 추가 공모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나섭니다. 윤영열 신임 광주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기 2년의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시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는데 윤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수석 감사관을 역임했습니다.